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는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 상승폭 제한적이었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이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3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ADR 과매수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종목들별로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오늘 특별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주,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특징주였고, 그 외에는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매출 220억 달러, 예상이 205억 달러였고, 주당 순이익은 4달러 50센트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5달러 16센트가 나왔죠. 그리고 다음 어떤 분기 실적 전망을 매출을 240억 달러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전망했던 거는 다음 분기가 22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달성한 실적이 원래 다음 분기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예상은 4달러 90센트 후반 정도 예상했거든요. 다음 실적을.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아예 5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다음 실적은 5달러 중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EPS가. 그러니까 실적을 뛰어넘었고 또 향후 실적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들도 공개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 부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 실적 전망치조차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중국은 언제든지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회에서 주가가 9%, 그러니까 다시 사상 최고가 근처로 또 근접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끌어올리는 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또 JP모건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내용 보면 HBM이 잘 나가서 실적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못 갔잖아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4.30 정도, 05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 발행 금리가 은근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채 발행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리 안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종목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주가인데 오늘 7% 급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7% 급등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재료를 우리만 반영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5%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5% 넘어가면서 15만 원이 되게 참 벽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15만 6,500원 5%나 이제 급등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제는 그 신성 델타테크, 오늘 신성 델타테크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제 막판에 코스닥 흔들었잖아요. 오늘 또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이 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또 끌어내리는, 오후에 갑자기 코스닥이 확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계약건에 대한 어떤 공시가 나왔는데, 그 제목을 좀 기사가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달린 기사가 뜨면서 이제 갑자기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저때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팍 던져가지고 시장 흔들고 그 물량 다시 사들였어요. 예, 그냥 저 뉴스 보고 갑자기 흔들려서 이제 매도한 사람만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돌아가면서 저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매수 들어가는 어떤 주체들이 조금 안정적인 어떤 매수 주체보다 단기 성향의 작은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스닥은 좀 변동성, 갑자기 장중의 변동성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도 봐야겠습니다. 좀 뉴스 몇 가지를 좀 챙겨보면, 이번에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잠깐 들어갔는데, 이건 좀 제목이 제가 보기엔 좀 세고, 한국의 풀베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저점 대비 높아져서
다 그전에 기존의 저 PBR주들 다 올리기는 어렵고 선별적으로는 계속 이제 상승시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인하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반기에 금리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그 미국은 한 6월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뉴스였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한전 부지에다가 이제 건물 짓잖아요. 4억 짓는데 105층 짓기로 했다가 이제 55층으로 낮춘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 사이에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근데 이게 나름은 현대차 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저거 다진다고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또 자동차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변수 하나가 제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뉴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 양시장 다 했습니다. 근데 특히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한 경우가 1월 19일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매도하지 않고 하루 매도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월 들어서만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7조 원 매도거든요. 말 바꾸면 예탁금이 7조 원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예탁금은 7조 원은 안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제 주식 계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계좌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 자금을 다시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개인 자금이 또 들어오는 타이밍, 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언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오늘 매수한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 순매수, 코스피 순매수가 1670억인데 하이닉스를 2300억을 담았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주 담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업종으로 좀 골고루 밑에는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팔았는데 아마 오늘 목요일이라 삼성전자 뭐 위클리 만기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괜히 작은 옵션 만기를 일주일에 2개를 더 만들어 버렸잖아요. 월요일에 하나, 목요일에 하나서 뭐 그런 여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들별로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고 기관은 현대로템이 오늘 순매수 1위였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다음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이 있었고 그때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뭐 특정한 업종을 집중 담았다. 자동차는 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고르게 담았는데 그게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이 좀 매수에 많이 채워져 있었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매도해 있는 것도 그렇다고 아니지만 매수에서는 조금 사라져 있는 상단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업종 내에서 각각 다르게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좀 특징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STI라든가 PSK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좀 빌드업이 돼 있는 기관 외국인들 빌드업이 돼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빌드업은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가 수량 조절만 되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매일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 매일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이게 눈에 익다가 이거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놓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종들이 매수가 오늘도 들어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매수매도 엇갈리고 뭐 다 매수매도가 엇갈려서 그냥 골라 담는 종목 내에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기관의 특징. 자, 시장 정리해 보면 그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플러스 5로 끝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해석을 할 거예요. 내일 우리 증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주 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어서 10년물 금리가 4.4%까지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가 여기서 한 50포인트 정도는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위치가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많이 빠지기는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PC 지표 나오면은 금리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오늘은 반도체주 강했는데 그리고 저 PBR주는 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된 정책이 발표된다라고 공개가 된다라고 보도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직전에 어느 쪽으로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게 지금
시총구도상 또 증시 자금 동향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그냥 간 김에 반도체가 쭉 갈지 아니면 이제 저는 저 PBR주는 일제히 강세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서 저 PBR에서 어느 쪽이 움직이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그냥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이것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기업하고 삼성전자 이제 주가하고 하이닉스 주가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빨간색이 하이닉스고요. 검은색은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 2022년 때까지는 두 종목의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주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이거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 검은색 선은 이 회사고 파란색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경로 자체가.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50%가 삼성전자고 25%가 하이닉스고 나머지 25%는 다른 어떤 해외 그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은 또 아니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 어떤 걸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내에서도 좀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항상 한 편의 투자,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좀 제가 뭐 동네 바보용이라는 표현 하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6조 원 매수했고 작년도 이후에 그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지금 주가가 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바보용 노릇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담는 건 좀 모험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리스트를 좀 평소에 추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삼성전자 어떤 추세가 뒤집어질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려나가는 그런 대응도 지금은, 대응이 아니라 그런 추려나가는 작업도 지금부터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게 눈이 와서 사실 이제 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뭐 내리면 그러니까 꼭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Singing in the Rain이라고 이거 유명한 어떤 영화 주제곡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 딱 하시면 아, 이 노래 하고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짐 캐리 버전으로 들으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예, Sing in the Rain 저기 제목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상승한 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그 엑셀로 한 거예요. 예, 엑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수작업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길래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